자, 그다음 이야기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연일 뭐 여가부, 마음에 통일부 업무 보고를 연기해버려 당일날.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변이 우리 방송 안 나온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해요. 불가피한 사정이어도 전날은 이야기해준다고. 근데 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업무 보고를 당일날 연기시켜. 권영세가 국회 나가서 그 국회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고 있어. 그때까지도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이제 그저 대통령실 들어가서 업무 보고 해야지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와. 장관님 업무 보고 연기됐어요. 이렇게. 이게 나라냐? 그것도 연일? 아니 연기가 됐다면 납득할 수 있는 연기의 이유가 있어야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나는 그 의혹인데 윤석열의 연이은 업무 보고 연기가 여러분들 어저께 보셨겠지만 윤석열 목소리 이상했죠? 부부싸움을 고래고래 하는 적일 수도 있고요. 뭐 무슨 감기 종류가 걸렸을 확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소리. 세 가지 중에 하나였어. 나는 숙취가 남아서라고 봅니다. 세타. 일단 아크로비스타에 사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싸웠으면 제가 봤을 때 그건 언론에 잡혔을까 봐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 저도 3번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업무가 연기가 되니까 언론들은 뭐 이제 뭐 아마추어다 뭐 차기가 안 잡혔다 그러는데 쉴드가 너무 거짓말 같은 거예요. 윤석열의 일정을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일정. 봐봐요. 월요일 날 국무총리 주례회동 오찬. 밥 처먹었죠. 오찬이요.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환경부 업무 보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그 다음 날은 다음에 그 앨런 미 재무장관 접견. 다음에 그 참 신나는 학교 지역 아동센터 종사다워 대화. 아저씨 할아버지 이름이 뭐게요? 윤석열. 1년 뒤에 볼 수 있을까? 아니 근데 그 교사는 상당히 불이익 받을 것 같아요. 다음에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년 뒤에 볼 수 있을까 하는 여기 지금 일정이고 수요일 날은 한가봉 정상회담,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접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다음에 목요일 날은 문체부 장관 업무 보고, 다음에 외교부 업무 보고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성열이 형, 내 일정 한번 보여줄까요? 내 일정? 내가 그냥 이 화면으로 보여주긴 좀 어렵고요. 여기 사생활이나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제 일정표가 이 정도 돼요. 새까맣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저 정도 가지고 업무가 많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문 대통령 기본적으로 하루에 일정 한 5개씩 써와 있거든요.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진지할 때가 밥 먹을 때밖에 없으신 분이다. 대통령실 일정표를 보면 앞으로의 일정은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아요. 항상 그날 지나고 난 뒤에 일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인 간의 약속을 깨는 것도 아니고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인데 이거를 당일에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정 운영 미숙한 거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업무 태만이고 부처를 우습게 보는 거죠. 이거야말로 독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 기억 안 나세요? 부처 업무 보고 화끈하게 끝장 토론하겠다. 뭐 이런 보도 나왔어 안 나왔어 민망하게. 아니 근데 끝장 토론할 깜냥이 되냐고. 실제로 업무 보고를 하는 장관은 힘들 수 있죠. 준비 많이 해야 되고 숙지해야 되니까. 업무 보고 받는 자가 보고하면 거기다가 지가 아는 얘기가 나오면 끼어들어가지고 뭐라고 지시 비슷하게 내려. 그런 일정이라면 하루에 10개도 하죠. 저는 이게 검찰총장 때도 이딴 식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아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라고 지금 놀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몇 시에 출근하는지 지금 시민들이 다 체크하고 출근 시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검찰총장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굳이 9시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일어나서 바로 점심 약속 갔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걸 실드 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이 그 일정 때문에 진이 빠진대요. 참. 근데 우리가 출퇴근 시간 이야기할 때 윤석열이 뭐라고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은 출퇴근에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면서 마치 일을 열심히 할 것처럼 했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이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6시 이후에 퇴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마치고 갔을 겁니다.
이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했을 텐데 보고하려는 사람의 이 정성을 봐서라도 끝까지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술을 먹은 그 날마다 먹는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내가 벌써 3번째 이야기 한다고요. 9시 이후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장제원을 만나면 아예 인사불성으로 마신다잖아요. 내가 한 새벽 3-4시까지 술을 마시고 오전에 일어나면요. 몸이 완전 피곤해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 오는데도 거의 떡대도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목이 안 풀리니까 이상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잠 덜 깬 목소리. 어제의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였다고 봐. 근데 일정표 보셨잖아요. 하루에 2개, 3개인데 윤석열한테 그렇게 힘든 일정이 없어. 근데 진이 빠진다고. 진이 빠졌는데 9시부터는 또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요. 내가 술 뿌이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술을 날마다 먹던 시절이 있어. 너무 힘들어갖고. 아유, 설마요. 당뇨 있고 체중 조절 안 되고 운동 안 하신 분이 술까지 먹으면 진짜 급사예요. 설마 그러시겠어요? 의사 할 말이야? 아니, 의사니까 할 말이죠. 아니 국가 원수. 아니, 그러니까 설마 그러겠느냐. 그렇지. 그럴 리가 없다. 원수다. 그러면서 또 이쪽 저 휴가 가는 문제 있잖아요. 여름 휴가 가는 문제는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봐봐요. 얼마나 가짜는지. 정말 가짜 않습니다, 진짜. 업무가 많아 휴가 생각할 여유가 없대요. 진 빠져서 못 하겠다며. 아, 고작 일정표 이게 하루에 2-3개씩 놓고 보고받는 거. 그래 우리 새날에 처방한 그런 거예요. 날마다 마시는 술을 줄여라. 술 늘려야죠. 이거 업무 보고 안 하고 그럼 그 시간에 뭐 했대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조절한 거였다면 이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처리를 못 하니까 지금 대통령실 2층과 5층 동시에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닮은 사람 하나 갖다 놓는 거야? 대리가 아니면 저 부인이라도 대신 결제하는 그렇죠. 거야? 부인이 대신 결제. 아니 이게 하루에 일정이 2개, 3개라고 해도요. 막 5시간 장기회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작 해봐야 1시간 정도란 말이에요. 이거 하루에 2개, 3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면은 점심시간 빼고 나면 8시간 일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2-3시간 일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통상적인 결제가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무슨 과로야. 아니 문 대통령이 뭐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일정이 없는 사람이 업무가 많아서 휴가 갈 여유가 없대. 엄청 또 백지 갖고 이런 짓 하면서 이렇게 어쩌고니까 술을 줄이세요 이 양반아. 아니면 휴가가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휴가나 아니나 똑같으니까. 휴가가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죠. 주말에는 철저하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정표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술 줄이면 일을 할 정도 능력 생기는데 그걸로 되는 건 아니고요. 술도 좀 줄이는 게 아예 뭐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운동 좀 하시고요. 그리고 과식하지 말고요. 돼지처럼 뭘 처먹지만 마시고. 오직 그 막 음식 뭐 밥값을 막 900만 원짜리 먹고 막 말이죠. 윤석열 당뇨에는 술과 고기가 특효약입니다. 많이 드셔야 돼요 지금. 아니요. 그 술은 갑자기 고기가 왜 나와요. 당뇨 환자는 고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탄수화물을 줄여야지. 탄수화물. 빵 좋아하셔. 이게 단백질도 아니고 단백질인데. 넘어가시고요. 자, 오늘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시간 너무 빨리 가버렸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견제장치가 없다 보니까 일종의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무능함이에요. 누가 감시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총장일 때는 그나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 같은 윗사람이 있잖아요. 눈치는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과정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오늘 또 술 먹는다에 제 전 재산을 한번 또 걸어봅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건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김건희의 고모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응원 화한 내가 주도했다 실토했다는 그 사건. 요거는 며칠 전에 뉴스버스가 단독된 거예요. 김건희 고모가 목사더만. 그래서 그 검찰총장 관련해서 그때 막 조국정 관련해서 검찰개혁하고 뭐 이 집회할 때 이게 응원 화한 전시를 내가 주도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해서 깔았다는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하다 이게. 이걸 깔고 그리고 여기를 바탕으로 또 유튜브도 많이 찍었었잖아요. 근데 저 고모 목사라는 사람이 그 지금 극우 유튜버 관리책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맞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 유튜버 관리하고 안정권 이런 애들이 이제 끼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고모랑 참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혜섭이가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부이사장으로 최근에 선출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식 직책은 또 다른 비선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비선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실토를 하겠습니까? 내가 권력과 이만큼 가깝다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김건희를 통해서 혹은 윤석열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이만큼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그때 당시에 화환투쟁을 내가 혼자 했겠어? 나는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다.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통로가 있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시함으로써 또 다른 비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고 또 다른 비리의 싹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김건희 고모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부의사장으로 선출이 됐었을까요? 은연중에 자기가 맞아요. 내 조카가 영부인이다 그렇죠. 이런 예, 이야기 예. 하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문체부가 청와대를 문화예술 전시공간으로 만든다 해서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김건희가 전시 뭐 이런 기획자 이런 거잖아요. 물론 허위 경력 이런 거지만. 네. 그러니까 실력은 사실상 없는데 뭐 중앙지검장 부인이어서 검찰총장 부인이어서 대기업 협찬 엄청나게 받으신 분. 이 청와대를 문화 예술 전시 공간으로 만든다는 의도가 마차님이 최근에 그 옛날 청와대를 갔다 와서 분개를 했잖아요. 네. 완전 쓰레기장 만들어 버렸다고. 정말 쓰레기장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든다. 희한하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절터, 옛날 절터에 돌 위에 걸터 앉으셨다고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없고 문화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지금 여당에서. 근데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정말 소중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도 지정이 공식으로 돼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 역사적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역사적 상징성이나 청와대가 걸어온 길을 모두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를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 청와대랑 문화가 무슨 접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 자체로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헤집어 놓는 거죠. 훼손이죠, 훼손. 이런 거 하려면 솔직히 그냥 공연 공간이라고 하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거 엄청 많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를 여러분들이 안 돌아봐서 그렇죠. 이런 공간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청와대를 이렇게 훼손한다. 여기한테는 또 이제 그러면 또 김건희의 어떤 이권, 저번에 다누림 건설로 추정되는 어떤 그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152억이 그 집무실 리모델링에 들어갔는데 어제 우리 방송에 제가 방송 말씀드렸죠. 그 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거. 네. 여기 이제 비리가 들어갈 구조가 저는 있어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진짜 분노했던 지점은 그 옛 청와대 본관이었던 조선 총독부 관저 건물을 모형을 복원하는 걸 추진하겠다. 문체부가 지금 뭐 아까 그 일정에 있었잖아요. 대통령 업무 보고 했던 그 문체부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거 보고 이제 엄청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뭐 변변한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총독부 관저를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잠시 씁니다. 그러다가 청와대를 만들어서 이승만이 들어가요. 그게 핵심이야 일단은. 근데 요거를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관저를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청와대도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보존해야 될 건데 요거는 전시 공간으로 만들고 조선 총독부 관저를 복원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됨? 아니, 왜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도대체 왜요? 이거를. 무슨 이슈가 있어서? 아니 일제 잔재라서 우리가 철거를 시켰는데 이걸 다시 복원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일제 잔재를 다시 끌어들이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인정하겠다는 일본 거예요? 이야기 잘 나왔어요. 자, 박보균, 친일파 박보균부터 얼굴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문체부 이 장관이죠. 문체부 장관이에요. 일본 왕 생일 축하회에 참석했던 중앙일보 기자 출신 보균자. 이자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청문회 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 이자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받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좋다.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받고 일본 사람들도 보면 준법 정신이 좋은데 민족적인 교육도 있지만 세계를 경험해본 습관이다. 일본이 아주 홀릭이야. 일본 홀릭. 일본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세계를 경영해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후쿠시마 관련한 그 이야기에 일본 수산물에 혹시 방사능이 있을까봐 한국 사람들은 안 먹잖아요. 동경에서 돈이 없어서 사시미하고 초밥을 못 먹는데 일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방사능이 있을까봐 안 먹는다. 이게 할 말이냐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진짜 나쁜 이건 새끼야. 이건 일본 디스 아닌가요? 일본이 경제가 망해서 초밥도 못 먹는다. 근데 참 어이가 없죠. 무슨 맥락이 없잖아요. 전혀 아니 이거를 도대체 왜 돌려야 놔야 되나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아니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기록이라도 남겨야 될 수도 있어요. 남겨야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없앴잖아요. 이미 없앤 걸 왜 다시 만들려고 하는가? 이거는 저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얘가 친일이라서 이런 발상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위치에다가 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지금 이 위치라면. 두 번째는 뭐냐? 광화문에 집회를 못하게 됩니다. 아, 지금 이 위치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만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야기 좀 더 해야 돼. 그 이야기 이따가 나와요. 네. 소수 좀 지켜달라고요. 어디 나오지? 그게 뭐냐면 그 박보근이 했던 이야기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인들의 침착한 대응에 대해서 막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호들갑에 익숙하고 남 탓하기와 때법의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했다. 그러니까 얘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 한국을 욕하는 것 같아. 그 일본 사람보다 더하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자가 조선 총독부 관절을 복원하겠다고 해. 대체 뭐예요? 저거 아, 제 이름 나카무라야? 진짜 친일파보다 더한 사람이. 이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총독부 건물 폭파한 이야기요. 일본이 존나 깝죽거렸어요. 김영삼 때. 그래서 이제 과거 청산 차원에서 총독부 건물을 폭파하는데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사진 몇 개만 볼게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밑에 아래에 있지만 한 가운데 밑에 기와집이 보이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화문입니다. 그 광화문하고 경복궁 본 건물 있잖아요. 그 사이에 세워진 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광화문하고 경복궁하고 이게 가로막고 있어서 이게 의도적으로 일본 놈들이 이걸 지은 거예요. 네, 맥을 끊겠다고. 여기 김영삼 정부에서 이걸 이제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지은 건물 우리가 일본으로 가져오면 안 되겠냐 같은 이야기가 일본 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계획을 앞당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폭발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이제 결의 정궁 경복궁 복원 구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철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거든요. 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에만 없었다면 그러니까 존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어떤 방향성이냐면 친일파들 동상 철거하는 대신에 이 사람의 친일 행적을 적어주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지금 위치가 폭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게 김영삼 캐릭터 스타일인 거죠. 근데 물론 여기는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하고 조선 총독부 관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관저하고 본 건물하고 다른 것처럼 용산의 대통령실하고 외교부 관저랑 다른 것처럼 요거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복원만 하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에 잘 보이고 싶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본 앞에서 저자세로 외교를 하는 이 정부의 입장하고 너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지금 무릎 꿇고 있는 판에 이렇게 해야 될 거냐. 그런데다가 뭐 내부는 지금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들고 싶어요라고 했던 그 김 여사님께서 그런 희망사항이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끔찍한 혼종입니다. 겉은 일본식 양식이고 안은 베르사유로 하면 그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리고 이번에 박진이 또 일본 가가지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기시다 만나가지고 사진 한 장 달랑 찍고 오는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이 해결책 갖고 와 이거잖아요. 간슬게 다 빼주고 민족적 자긍심이나 정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총독부 건무 관절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복윤자 친일의 복윤자 웃기는 새끼들이네 진짜. 지금 우리 채팅창 반응은 베르사유 흉내 낼 거면 단두대도 가져오자. 현명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청와대하고 베르사유 궁전하고 도대체 무슨 일체성이 있냐고요.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존재하는 이유도 다르고 그 상징성 자체가 다른데 왜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전을 만드냐고. 베르사유 스타일로 잘해주는 건축가 오빠가 있나 보죠. 네. 그런 잘 뽑아주는 그런 오빠. 거니까. 국힘의 원래 정체성은 우리가 잊으셨겠지만 토착 외구였습니다. 우리가 그 윤석열의 무능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잊었지만 원래는 토착 외구였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 사람의 피가 한국 사람한테는 안 흐를까요? 아니, 실제로 뭐 그냥 피로 따지면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저 국제 결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뭐 보고 있으면 답답한 거죠. 아니 그들이 우리를 지배한 게 만 3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숨어가지고 혹시 한국 사람 성을 산 거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전후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상당수 귀화한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45년의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일본은 한국보다 살기가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한 50년까지는. 한국 전쟁이 나면서 일본의 경제가 급부상해서 그 뒤로 좋아졌던 거지. 그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어디선가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진짜 대단하다.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 찍으신 분들 중에 뭐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뭐 안 그러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지 이게. 그리고 지금 박진희 일본 가서 무릎 꿇고 온 거는 보도도 안 돼요. 진짜 열받습니다. 지들도 보도하면 안 될 것 같은가 보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방송 중에 제가 느꼈던 건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새날은 민주당 옹호하지 마라. 깔 때 까거든요. 가짜 뉴스로 민주당 까는 건 막는 사람이지만 민주당 깔 때 엄청 많이 까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있는 거야. 새날은 민주당 옹호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못하는데 왜 니들도 방송 접어라 그래. 그건 나쁜 새끼 똥파리야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우리가. 방송 보지도 않아. 어쩌다가 이미지만 갖고 들어와가지고 가짜뉴스 막 퍼뜨려. 맞아요. 새날이 민주당이 실드 쳤다. 그러면 다른 방송 채팅창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골 때리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새날이 이랬다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욕을 또 막 해. 그러면 그게 지금 2차, 3차 막 어마어마해지더라고요. 이제 쉴드 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5차 가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삭제시켜버리고 방송 못 듣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댓글창에 남발을 해. 앞으로 새날 안 듣겠다는 거지 뭐. 그래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방송마다 한 10명, 20명 있습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채워주셔야죠. 벌중 해주세요, 벌중. 구독 좀 해주십시오. 자.